뚝배기. 아, 썸네일 나왔어. 이거를 치고 1, 2 던져주면. 와! 날듯 너뜻. 제 2탄입니다. 감염관리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최정화입니다. 감염관리를 2000년부터 시작한 지금 20년 차가 되나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 간호사이고 지금 현재 건국대병원에서 감염관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감염 관리가 그 간혹의 그 역사를 같이 함께 써내려가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20년 정도면? 전문 간호사는 이제 2004년에 가정이 생겼지만 네. 저희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선배님. 94년도, 95년도쯤에 병원에서 감염관리 간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저희 9년생 태어날 때.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어 있는데 네. 병원 내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이 어떻게 되시는지. 메르스와 달리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에 유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는 사실 이제 중동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다면 현재는 지역 사회의 무증상의 감염자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기관에 들어오는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내원객이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거나 증상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 선별 진료를 보시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입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실에서 같이 다른 환자들하고 보호자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 관리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더 문제는 환자라는 분보다는 뭐 TV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직원에게 생겼을 때가 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경우는 동료들과의 감염도 문제지만 환자에게도 감염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네. 우리 직원에 대한 관리 또한 이제 감염관리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매일 이제 발열 체크하는 거,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하는 거, 서로 감시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상이 기침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침하는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네. 근무 제한을 하고 선별 진료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하고 근무를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감염 유행 지역의 어떤 방문이나 이런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감시하거나 자가격리에 준하는 건지를 이제 확인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게 저도 이 청도대남병원이랑 안동의료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매일 발열 체크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열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뭐 37.3도, 37.6도. 네. 뭐 혼자 있을 때는 37.9도까지 막 나가지고 이거 100% 걸렸다. 근무를 들어가면 또 희한하게 한 37.5도는 안 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업무 투입을 하는데 이제 모두가 다 걸릴 수도 있는 거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병원에서 일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일반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에 대한 계속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이게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나 좀 그런 것들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지 사실 좀 그게 좀 걱정이 되셨거든요. 네, 저도 2번 검사를 했습니다. 아. 네, 저도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날 이제 원장님을 모시는 대응 회의를 해야 되는 날인데 열이 나면 제가 원장님을 만나서 만약에 제가 확진자 되면 병원을 다 이제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회의 자료만 하고 마스크 쓰고 조용히 이제 선별 진료를 하고 집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딱 나타나면 머릿속에 내가 최근에 누구를 만났나 누구를 자가격리를 보낼 수 있나 그리고 혹시 내 동선이 공개됐을 때 비난받을 일을 내가 하지 않았나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를 다녔는데 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뭐 1단계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감염관리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게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많이 있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쉽게도 감염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쉽게 감염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방역 네. 수칙을 잘 지키고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제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본인이 빨리 이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이 났을 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제 20년 너무 저는 공감합니다. 나 잘리는 거 아니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감염 관리 전문 간호사의 그런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감염 관리 하시는 분이 떠나고 싶다 너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말 그 대유행 시기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정말 권장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제 겪은 바로는 상당히 보람된 부분이고 또 정말 감염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으면 꼭 감염관리실로 오시면 좋은데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일단은 감염 관리를 하려고 하면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상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병동이나 중환자실이나 뭐 외래나 뭐 투석실이나 어쨌든 다양하게 일단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7년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경험이 없었고 다행히 제가 이제 특실 쪽에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과의 환자를 보긴 했지만 막상 왔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그 7년간의 임상 경험이 지금까지도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임상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염관리실에 왔을 때의 감염관리 전문가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감염관리 전문 영역은 상당히 힘들어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감염관리실의 경험이 최소 3년, 3년 정도는 있은 다음에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대학원 과정을 가시면 그 전에 너무 일찍 가면 대학원 과정이 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대학원 과정에서 정말 체인을 연결하듯이 지식이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상 경험 플러스 감염관리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학문적인 또 역량을 키우시면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혹시 어떤 계기로 네. 감염 관리 전문 간호사가 되셨는지? 제가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보수교육을 2년차 때 이제 감염관리 보수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거기는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을 쭉 하시면서 그때 그 강사 선생님께서 감염관리 간호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염관리를 하려면 이제 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 영어도 잘해야 된다 했지만 영어는 제가 잘하진 않지만 뭐 아주 못하진 않으니까 영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생물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이제 나의 분야라고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교육 끝나자마자 이제 그 선생님 막 따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저 되게 감염관리 되게 관심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감염관리실로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감염관리실을 가고 또 감염관리 간호사회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회에서 이제 원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원래회도 좀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대한 의료 관련 감염관리 학회의 발대식 초창기에 그거를 이전 병원에 있던 거기 이제 대학 강당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접수도 봐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염관리 쪽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에 2000년쯤에 이제 감염관리실로 갈 수 있는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과정이 또 생기고 그래서 제가 또 전문 간호사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감염관리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돼서 지금까지 20년째 감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번도 후회를 하신 적이 없었나요? 결혼 후에도 감염관리 후회할 순 없죠. 네, 남편에게 한마디. 여보
보통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네. 사실 조금 뭐랄까요,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걸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운명같이 어떻게 보수교육을 통해서 진로가 아예 바뀐 케이스라고 네. 보면 될까요? 근데 보수교육도 저도 이제 뭐 간호협회 또는 이제 여러 의료기관 또는 이제 뭐 단체에서 하는데 교육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택을 해서 좋은 게 가시면 간호 쪽에도 다양하게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최신 직연을 보시면서 나의 이제 전문적인 사실 임상에 있더라도 점점 이제 간호사들이 전문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하실 수 있을 거니까 예, 보수교육 선택하실 때도 잘 고민하셔서 선택해야겠죠. 잘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보수교육. 네. 내가 그런 사수 한번 돼보겠다. 네. 원칙적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에 대해서 이제 비틀어지면서